교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 머릿속에는 뭔가가 많이 들어있는데 나는 왜 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요. 이때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정보일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때그때 정보를 척척 찾아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정작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죠. 정보와 지식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보는 지식의 자료는 되지만 지식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은 뭘까? 정보는 연결하고 관련 짓고 체계화하는 등 구성하고 때때로 다시 재구성해야 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야말로 정보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는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한때요,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보화 사회라는 말은 몇 년 가지 못하고 지식 기반 사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보보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자료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자료를 자료대로 놔두면 그다지 유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결하고 관련 짓고 체계화하고 재구성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해볼 일이 많겠죠.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요, 몇 가지 정보를 연결해서 맥락을 잡고 지도를 하나 그려보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한두 가지 용어를 고리로 해서요, 몇 가지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교육학 하는데 아니었어? 웬 뜬금없는 진화론? 그건 생물학이잖아.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하죠.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은요,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의 여러 이론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윈의 진화론의 대표적인 저서는 종일기원이고요. 종일기원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 중에 하나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데요. 적자생존은 뭐냐?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 또는 종은 살아남아서 종을 보존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개체나 종은 멸종, 즉 자연도태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자연선택설이라고 한답니다. 진화론의 기본이겠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하고요. 유기체, 모든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 목적은요. 살아남아서 종을 보존하는 것이다. 생존, 번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느 생물학 개론 책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활동, 유기체가 하는 모든 작용, 이런 것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살아남아서 종족을 보존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단 살아남아서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적절하게 잘 적응해야죠. 뭐 적응을 잘 못하면 멸종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잘 적응한다는 게 뭐냐면 분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미분화된 것에서 복잡하게 분화된 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감각 기능 중에서 보는 기능만 갖고 있다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유기체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능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만큼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세포 동물을 하등동물이라고 하고요. 고도로 분화된 동물을 고등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고등동물의 대표가 인간이 될 텐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60조?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숫자죠.
또 뭐 어떤 정보는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60조냐, 뭐 60조 신반계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미분화된 유기체보다는 고도로 분화된 유기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분화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무지하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분화가 되었는데 그 분화된 각각의 것들이 다 따로 논다면 살아남는데 별로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직, 구조, 체계화되어서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라는 말이 따라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통합이라는 말이 따라 나와요.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기체, 적자생존, 분화와 통합, 구조, 조직, 체계화 등등의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이 교육학 관련 이론에는 어디에 등장하는지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심리학의 발달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발달의 분화와 통합성이고요. 스펜서는 뭐 한 가지 학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사회학에도 나오고 뭐 교육학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스펜서의 이론 중에 사회진화론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적자생존, 생존경쟁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요. 교육과정이론에서는요. 스펜서를 현대 교육과정이론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펜서가 던지고는 1번으로 어떤 답을 내놓았냐면 직접적 자기 보존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3번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활동이에요. 그야말로 유기체의 생존, 종족 보존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뭐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순위에서 밀리죠. 스펜서의 교육과정 이론에서는요. 교육사회학의 아버지 뒤르켐이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비교하면서 당시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였어요. 전통사회의 특징은 미분화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고도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의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고 불렀다. 유기체죠. 미국의 대표적인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자인 파슨스는 사회체계론을 이제 전개했고요. 뒤르켐과 파슨스 다 같이 구조기능주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조기능주의 사회관은 어떻게 사회를 설명하냐면 한 사회는 여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조는 제 기능을 한다. 분화하면서 통합한다. 자, 여기 벌써 여러 구조로 되어 있다. 분화되어 있다. 분화된 가운데 각 구조는 제 기능을 한다. 그런데 각각 제 기능만을 해서는 사회가 안정되기 힘드니까 그 분화하면서 통합을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토플러는 현대사회의 특징 6가지를 들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분업, 전문화를 들었고요. 토플러보다 훨씬 이전에 아담 스미스도 분업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았죠. 교육행정에 나오는 버탈란피는요. 체제 이론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요. 여기 체제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뭘까요? 뭐 분화, 통합, 구조, 조직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되겠죠. 교육공학에서도 체제 이론, 시스템, 체제적 접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요. 다 같은 아이디어에서 비슷한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피아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이 모조리 아직까지 얘기한 용어들이에요. 조직, 구조, 도식, 동화와 조절, 평형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의도한 것이 뭐냐면 모든 정보들을 조각조각 관련 짓지 않고 외우시지 말고 연결을 시키면서 어떤 공부를 하시든 간에
핵심 용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고리로 많은 것들을 연결시켜 보시는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하고 권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